안녕하세요 여러분, 아재천사입니다. 오늘은 공정대표 의무인데요. 공정대표 의무는 절차적 공정대표와 실체적 공정대표가 있는데, 실체적 공정대표에 관하여 2000년 노무사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수험가에서는 주로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중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에서는 노조법 제29조의 4, 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는데,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를 부담한다면 위반하였는지, 위반하였다면 불법 행위를 구성하는지,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시면 됩니다. 절차적 공정대표를 외우실 때 절차적 공정대표의 의의를 적으시면서 항상 이제 취지랑 같이 세트로 생각을 해주어야 하는데요. 저는 이수진 노무사님의 두 문자인 교침 제요 미정이 암기하기에 괜찮더라고요. 그래서 이 두 문자로 해서 암기를 했었습니다. 절차적 공정대표는 일단 정보 제공과 의견 수렴 의무가 있다는 거고, 그 내용에서는 모든 단계가 아니라 재량권이나 한계로 인하여 정 가정을 전체적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살펴야 한다는 내용이 이제 키워드이고요. 정말 마지막에 놓치면 안 되는 키워드를 자주 누락을 했었는데요. 바로 그 마지막 줄에 있는 기중 누측만 했을 때는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이 되는 게 아니라, 이 기중 누측을 해서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소노조를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한다고 평가되어야지 되는 거기 때문에 이 마지막 문장을 빼뜨리고 서술하시는 수험생이 저뿐만 아니라 좀 있었거든요. 마지막 문장까지 잊지 마시고 잘 암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여기까지가 이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문제가 나오면 중요 쟁점이 되는 거고, 잠정 합의한 찬반투표 절차, 이 부분은 이제 부수적인 쟁점이에요. 그래서 득점이 될 수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저도 이제 처음에 외울 때 이 잠정 합의한 찬반투표 절차, 이것도 이제 중요 쟁점인 줄 알고 이 부분도 좀 힘을 줘서 썼었는데, 그러다 보면은 분량 조절에서 실패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까지나 여기는 부수적인 쟁점이기 때문에 양 조절을 좀 해야 된다 해서 항상 공부를 하실 때 중요 부분을 중점적으로 서술해 주시고, 부수적인 부분을 이렇게 양을 조절하는 그런 게 약간 좀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잠정 합의한 찬반투표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교대노조의 의사만 고려하고 교대노조가 아닌 다른 소수노조 의사를 고려하지 않아도 이제 차별이 되지 않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희 클래스에서는 기인의 아로에서 암기를 했었는데요. 소수 노조의 의견에 노조가 기속되지 아니하고 그 내부적 절차에 불과하고 법률상 요구되는 절차가 아니다.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아무런 규정이 없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기인의 아로 암기를 하시고, 요거를 이제 중점으로 사안에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인데, 이 부분은 노조 대표자의 손배 책임과 조금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간주의 의무는 노조 대표자의 손배 책임과 마찬가지로 채무불이행 책임은 지지 않지만, 불법행위 여부는 불법행위 행위에 해당하는데,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어떤 권리를 침해해야 되잖아요. 여기에서는 소수 노조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이렇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복습 한번 하자면, 노조 대표자가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이유는 뭘 침해했기 때문이죠? 단 의형 과참을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라고 서술을 하실 때는 어떤 권리를 침해했기 때문에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소수노조의 절차적 권리 침해라는 키워드를 빼지 말고 잘 서술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재산적 손해가 없더라도 비재산적 손해에 대해서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 이 문구까지 해서 암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위반의 효과까지도 잘 챙겨주시면 좋은데요. 29조의 4, 2항 내지 제4항을 두세 줄로 간단하게 적어주시고, 증명 책임에서는 이제 차별이 존재한다는 거는 소수 노조가 증명하면 되지만, 합리적 이유의 존부는 교대 노조와 사용자에게 증명 책임이 있다는 점까지 잘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사안을 적용을 할 때 저도 이제 이거를 이제 암기만 하다가 처음으로 이 사례를 풀게 되었을 때 좀 헷갈렸던 부분이 있었고, 저랑 같이 통화 스터디 하시는 분도 이 부분을 잘못 기재를 저희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수험생이 착각을 했던 게, 잠정 합의안을 마련 전에는 사안에서 사내 게시판에 공지 같은 걸 해서 의견 수렴을 딱 했다, 이 정도는 아니지만 의견 수렴을 하였다고 볼 수 있는 그런 사정이 존재를 해요. 사례에서는 연봉제가 나왔는데, 이 연봉제가 기중에 해당하니까, 그러니까 기본적이고 중요한 근로조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 후에 정보 제공이나 의견 수렴 의무를 해야 하는데, 마련 후에는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제가 키워드가 전 가정을 통하여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전에는 사내 게시판에 공지를 해서 의견 수렴 의무 했다고 볼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보면 안 되고, 전에는 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잠정 합의안을 마련 후에도 안 했다면 전 가정을 고려해서 봐야 하는 거기 때문에, 재량권 일탈 남용에 해당하여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에 해당하여 절차적 공정대표 의무 위반에 해당한다. 이렇게 포섭을 하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잠정 합의안 마련 전후 사정을 다 고려해야 한다는 거, 이게
생각보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사례로 먼저 꼭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합의한 결의 절차에서 참여를 배제한 거는 기인의 그대로 저는 사안에 적용을 할 때도 응용을 했으니까 기인의 이 두 문자는 잊지 말고 잘 적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교대 노조 대표권 범위에 관한 판례도 있어요. 저는 이거를 암기를 해야 되나 안 해야 되나 1년차 때는 사실 처음 외우다 보니까 외울 게 너무 많아서 사실은 지금 처음에 말씀드린 그 판례를 중점적으로 외우고 교대 노조 대표권 범위 사항은 약간 스토리로 해서 간단하게 암기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막 판례를 꼼꼼하게 암기를 하지 않았다. 일단은 뭐 이것까지 나는 이것까지 암기할 능력이 돼 하시면 중요도를 가지고 암기를 하시면 되겠지만 저처럼 조금 이것까지 암기하는데 무리가 있다 하시는 분은 사실관계를 미리 체크해 두시고 스토리로 해서 암기를 해도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교대노조의 대표권 범위는 이행 과정에만 미치는 거지 노사관계 전반에 미치는 것이 아니다. 단체 협약이 아니라 추후 교대노조가 사용자와 합의, 협의, 심의로 결정. 그래서 저는 합협신결로 해가지고 이게 나중에 좀 쓸 때도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합협신결로 해서 하는 거는 이행에도 해당하지 않고 보증의 협약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그래서 단협 규정에 의해서 단협이 아닌 다른 형식으로 근로조건을 결정하는 거는 포괄적으로 이행된 것이 아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차별하는 거기 때문에 공동대표 위반이다. 이 정도로만 암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이제 마지막에 이런 어떤 행위를 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대표 의무를 위반하는 게 아니라 이러한 걸로 해서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한 경우 공동대표 위반이다. 이것까지 명확하게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절차적 공동대표 의무는 여기까지 할게요. 내일 또 만나요. 안녕.